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박사입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경쟁사의 다음 수는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이런 전략적 사고의 핵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오늘 게임 이론, 저와 함께 확실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제일 쉬운 해법인 우월 전략에서 시작해서요.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는 내쉬 균형, 그리고 예측이 안 될 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합 전략까지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할까요? 머리 아프게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성공이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전략적 상황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과점 시장이에요. 옆 가게에서 치킨 값을 내리면 우리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게임에는요, 딱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게임을 하는 경기자가 있고요. 뭘 할지 고민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보수가 있죠. 경기자, 전략, 보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게임 이론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쉽고 직관적인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는 무조건 이기는 전략이 있다면 어떨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그게 우월 전략입니다. 상대가 어떤 수를 써도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뭐랄까 필승 카드 같은 거죠. 이 아주 유명한 광고비 경쟁 게임을 한번 보죠. 괄호 안에 숫자가 2개 있죠? 왼쪽이 기업 A의 보수, 오른쪽이 기업 B의 보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기업 A 입장에서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경우, 만약 기업 B가 광고비를 적게 쓴다, 즉 B1을 선택했다고 쳐봐요. 그럼 A는 어떻게 해야죠? 8하고 10 중에 당연히 10이 크니까 광고비를 많이 쓰는 A2를 선택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B가 광고비를 많이 쓴다, B2를 선택했어요. 그럼 A는 1하고 4 중에 4가 더 크니까 또 A2를 선택하네요. 어때요? B가 뭘 하던 A는 무조건 A2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죠. 바로 이게 A의 우월 전략입니다. 똑같이 기업 B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요. B도 역시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우월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기업 모두 각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는데 결과는 4가 됐네요. 아니, 둘 다 광고비를 좀 적게 썼으면 8이라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게임 이론의 아이러니이자 묘미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우월 전략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좀 더 강력하고 일반적인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내쉬 균형이죠. 사실은 말이죠. 방금 우리가 본 우월 전략 균형도 이 내시 균형의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이죠. 우월 전략은 상대방이 뭘 하던 상관없이 나한테 최적인 거고요. 내쉬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최선의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쉬 균형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게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 C, 우월 전략 있나요? 없죠. D가 D1을 하면 C1이 좋은데 D2를 하면 C2가 좋으니까요. 기업 D도 마찬가지로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게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래서 내쉬 균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인 상태. 상대방이 지금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나도 굳이 내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선택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게 최선이야. 바꿀 생각 없어. 이렇게 딱 만족하고 있는 지점이죠. 자, 앞선 게임들처럼 상대 전략에 대응하다 보면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뭘 고르면 상대가 바꾸고 싶고 상대가 바꾸면 또 내가 바꾸고 싶고 이렇게 계속 맴돌기만 하는 그런 불안정한 게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동전 맞추기 게임을 한번 보세요.
이거 마치 가위바위보 같아요. 어느 칸에 있든지 간에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다른 거 낼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으로 딱 고정되는 그런 순수 전략 내쉬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략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략을 특정 확률로 섞어서 내는 혼합 전략을 쓰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다음 수를 전혀 예측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면을 낼 확률 P와 뒷면을 낼 확률 1-P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뭘 내든 기대값이 똑같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게 말이에요. 자, 화면에 수식 보이시죠? 이 둘을 같게 만드는 P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방정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P는 딱 2분의 1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앞면과 뒷면을 각각 50대 50 확률로 내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뭘 내도 기대값이 0으로 똑같아지니까 무차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이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했어요. 만약 상대방이 비합리적이라면 실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모험을 하기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뭐냐면요.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악들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신중한 방법입니다. 일종의 위기관리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이 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내시균형은 A2, B2라서 기업 A가 3의 이익을 얻어야 맞아요. 그런데 만약 A가 B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고 엄청 걱정하는 스타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B가 비합리적으로 B1을 선택하는 순간 A는 어떻게 되죠? 무려 100이라는 끔찍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저 3이라는 이익을 노리다가 100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겠다. 차라리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 1은 보장되는 안전한 A1을 선택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소 극대화 전략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봅시다. 오늘 배운 4가지 전략 머릿속에 딱 정리해봅시다. 상대가 뭐 하든 상관없는 최강의 한 수, 5월 전략 균형. 상대의 수를 보고 나의 최선을 찾는 내시 균형. 딱 정해진 답이 없을 때 확률로 승부하는 혼합 전략 균형. 그리고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려는 최소 극대화 전략까지. 각각의 개념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저 짱 박사랑과 같이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 또 능력 있고 정말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